오후장 눈에 띄는 특징주들 더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고민된다면요. 구냐, 스투비냐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이성우 이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후에 갑자기 좀 시세가 바뀌는 것들이 일단 첫 번째 엔터주들이 갑자기 올라주고 있고요. 두 번째 반도체주들은 윗꼬리가 달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오피스 그룹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주들이 또 빨간불을 켜고 있고 네네. 장중에도 좀 변동이 크면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종목들의 변동성이 확실히 큰 상황이고 어제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한미반도체라든지 SK하이닉스는 각각 5%, 3%대 이렇게 올랐었어요. 그런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장 초반에는 최근의 시장과 특성이 같게 외국인 매도 같은 경우가 출회되면서 좀 약하게 출발을 했었습니다. 개별주,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주의 차별화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가 신고가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을 감안을 해봤을 때 좀 수급적인 요소 같은 경우가 안정화되면 이번에 1분기 실적을 감안했을 때 지수의 박스권 상단 같은 경우는 2,800대 중반으로 또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게는 유리한 환경임을 말씀을 드리고 좀 수급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되면 시장의 방향성은 상승에 대한 무게를 두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도움드릴 수 있는 종목들 준비해봤어요. 먼저 알아보기 앞서서 지난주 이성사님 과연 10개 종목의 투자 의견 몇 개나 맞춰주셨을지 성적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최근에 100%를 기록한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100%를 또 기록해 주셨어요. 지금 저희가 이번 주 내내 100% 성적표를 모든 분들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사진과 또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네. 네. 아예 예쁘게 또 포토샵이 되셨네요. 네. 이성 이사님 네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우리 제작진에서 PD님이 네. 제 얼굴 옆에 사진 띄우는 거 제가 진짜 싫어하거든요. 사진보다 훨씬 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개 종목 한번 볼게요. 어떤 종목이 올라왔을지요. 노브랜드와 우리기술, 현대차, 하이브, 두산, 디알텍이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도 있고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종목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수상한 종목,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신규 상장인 노브랜드입니다. 처음에 딱 노브랜드 들었을 때는 그 이마트 PB 네. 상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네. 어떤 회사입니까? 우리가 글로벌 회사의 의류 같은 경우를 디자인해서 이렇게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미국의 의류 재고 같은 경우에 10년 주기를 봤을 때 재고가 역사적 하단에 있어요. 그래서 상장에 대한 시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좀 고려를 하는 게 업황이 좋은 시기 때 실적을 고려를 하면 2022년이었어요. 이때 당기순이익이 293억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바라보면 시가총액이 4천억대 중반 이 정도 가서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지금이 4천억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4천억대 중반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겠는데 한 10%가 남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스탑의 의견을 드립니다. 노브랜드 여기서 스탑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기존에 우리가 엄청 기대했던 종목들, 뭐 엔젤 로보틱스라던가 최근에 HD 현대그룹도 네. 그렇고 그런 기대주들은 따따블에 성공하지 못했고 따따블은커녕 따블로도 시작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노브랜드가 오늘 좀 많이 매수가 몰리는 이유가 있을지요? 보통 뭐 락업에 대한 비율도 높지 않은데 상장에 대한 시기가 좋았어요. 아까 짚어드린 데이터 같은 경우 미국의 의류 재고 데이터 같은 경우가 워낙 빠져 있다 보니까 지금 재고 확충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월별에 나왔던 수치를 대입해 보면 예상 순이익이 한 250억 정도 되거든요. 예년 대비해서 좋았던 시기 정도의 실적 회복이 가능함에 따라서 주가는 좀 반응한다라고 보이고 신주 관련해서는 수급적인 요소가 좀 무게를 가중을 해서 가지고 가는데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요. 우리가 다만 따져봐야 될 거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시장의 유통 비율,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실적 체력 대비해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목에 차 있으면 금방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화려한 개막을 한 노브랜드 더 들고 가봐야 될까 고민되신다면요. 네. 저희는 여기 이쯤에서 그만 눈높이를 낮추고 수익 실현을 해보겠습니다. 스톱 의견 드렸어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보겠습니다. HLB예요. 이 떠나간 투자자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고자 HLB 측에서도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연예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HLB의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좀 말하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네. 개인적으로 어떤 시선으로 보시는지요? 지금 그 결과가 나오기 이전엔 우리가 기대감으로 HLB를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생각해야 될 점은 우선은 주가 같은 경우는 위로 변동성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FDA의 미팅 요청 결과를 이렇게 요청을 했죠. 미팅 요청을 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과 체크가 필요합니다. 17일에 HLB에 대해서 항서제약의 보안 요구 사안을 FDA에서 보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 문제점 같은 경우는 캄넬리주맙의 제조 공정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임상주요 사이트 확인하는 절차에서 모니터링 부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의제기를 한 상황 안에서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위아래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을 가지고 가는 명분 같은 경우가 어떤 실적, 어떤 모멘텀 이런 점보다는 약간의 갬블 요소가 대입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스탑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아, 여기서 스톱이다. HLB 측 자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무언가 좀 후속 조치를 하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감으로 플레이했던 그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예전만큼 다시 회복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네네. 네, 그래서 스톱 의견을 드렸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은 나와주고 있는 HLB인데요. 여기서 과감하게 물량을 늘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수상한 종목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박셀바이오입니다. 장중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어제 네. 장 마감 브리핑에서 박셀바이오를 언급했어요. 왜냐, 피플바이오와 함께 오후장에 유독 시세 변동이 컸던 대표적인 종목이었거든요. 이 박셀바이오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임상 데이터는 좋았습니다. 결과가 전일에, 나왔죠. 네, 2회 이상을 공개를 했고 16명 중에서 암세포가 사라지는 완전 관해가 3명,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사라지는 부분 관해가 8명으로 나타났어요. 그다음에 11명 환자 사례 통해서 종양 크기가 줄거나 완전히 사라지는 객관적 반응률 같은 경우는 68.75%의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긍정적인 데이터죠. 상한가를 한 번 더 가도 충분히 무방한 그런 데이터인데 주가 같은 경우는 개파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럴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가 추가로 임상을 진행하기에는 현금이 좀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좀 추가로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의 가능성이 좀 열려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좋은 데이터였고 네. 지금은 주가 같은 경우가 기술적 반등이 추가로 가능하지만 우선은 스탑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전일에 상한가 가기 전에는요. 네. 급락 이후에 갑자기 급등을 해서 하루에 변동폭이 40%나 넘었었거든요. 네네. 그런 종목인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어떻게 움직일까 궁금했는데 변동이 아래 방향을 향했습니다. 네. 참 결과가 좋은데 현금이 없어서 추후에 이 현금 마련을 위한 무언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도 참 아쉽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언제나 좀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실제 임상 3상을 성공한 사례가 없다 보니까 맞아요.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좀 우려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아쉬운 측면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도 저희는 또 투자자들의 심리도 반영한 주가 흐름을 예측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박셀바이오 스톱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도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죠? SOFC 관련해서 LS 머티리얼즈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가 이제 한번 부각을 받으니까 네. 모든 분들이 다 좋대요. 네네. 천연가스와 함께 또 같이 가야 되고 네. 안 그래도 전력난, AI 전력 때문에 골치 아팠는데 여기다 하고 발을 뻗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SOFC 같은 경우는 이 정도를 반영해서 주가들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습니다, 종목이. 그런데 ESS 쪽과 관련해서 최근에 LFP를 탑재한 ESS 같은 경우가 중국을 중심으로 대세죠. 왜냐하면 원가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대세인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ESS와 관련돼서 수주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와 관련된 중대형 울트라 캐퍼시터 같은 경우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걸 의미하냐라고 하면은 ESS 쪽의 효율을 높여주는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SOFC에 초점을 맞춰서는 주가 같은 경우가 오른 종목들이 많은데 ESS를 놓고는 이 캐퍼시터 부분 같은 경우 사업을 하는 기업은 매출이 늘 수 있는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까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고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LS 머티리얼즈 곱니다. 요즘에 앞에 LS 붙으면은 기본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고 보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LS 네네. 그룹주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사실 뭐 LS 일렉트릭이 그 안에서 가장 시세 분출이 커서 그 종목을 사지 못해 다른 LS 그룹주를 눈여겨보셨던 분들에게 또 이 종목이 눈에 띄는 것 같은데 네. 그만큼 뭐 LS와 LS 일렉트릭만큼의 주가 성과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그래도 비싼 구간이다 보니까 모멘텀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수주가 나타나는 상황 안에서는 주가 상승이 가능한데 뭐 LS나 LX 일렉트릭 정도의 상승은 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업들은 워낙 변압기라 뭐 전선 시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에 반응해 준 거라서 네. 그만큼의 시세 아웃퍼폼은 나기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저희는 고를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도 볼까요? 이번에는 우리 기술 원전 테마 안에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종목 빨리 다뤄보고 싶었던 게 오늘 22% 넘는 급등을 하다가 네. 현재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살까 팔까 지금 많은 매수 매도 물량이 체결되고 있어요. 네. 10% 상승만 유지하고 있거든요.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한 상황에서의 이 변동, 이 윗꼬리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지요? 못 팔았으면 네. 우선은 다음에 모멘텀이 뭔지를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시가를 훼손한다라고 하면 비중 조절은 필요함을 말씀을 드리는데 시가를 훼손할 시요? 네, 하지만 모멘텀이 존재를 합니다. 뭐 영국, 그다음에 체코, 원전 수주 부분,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28일, 29일 이 기간에 방문을 하죠. 그랬을 때 방산이라든지 원전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면은 오늘 비중 축소, 뭐 전량 매도까지도 가능한데 다음 모멘텀이 있기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고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오늘 매도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멘텀이 살아있다. 영국발 그리고 체코발 원전 모멘텀 남아있기에 본다. 근데 전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원전 안에서도요. 네. 그 원전 해체 관련주가 있고 네네. 원전을 짓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약간 투자 매력도라던가 모멘텀이 다른 거예요? 모멘텀이 다르고요. 네. 원전 해체 같은 경우는 노후 원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재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각되는 환경 때 나타나는 거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과거에 소형 모듈 원전과 유사한 부분이 스마트 원전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 BHI, 그다음에 추가로 새롭게 이번에 원전 수주를 하면 들어갈 수 있는 G2파워 이런 기업들을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5개 수상한 종목 후보 알아봤고요. 전체 10개에 대한 투자 의견, 고냐 스톱이냐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노브랜드와 HIB, 박셀바이오는 스톱이고요. 나머지 7개 종목은 고 의견 주셨네요. 이 중에서 오늘의 가장 수상한 베스트 종목 어떤 걸로 선정해 볼까요?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뭐랑 뭐가 고민되셨어요? 하이브랑 DR텍 같은 경우가 고민이 됐어요. 네. 그런데 무난하게 갑니다. 네, 하이브를 택했습니다. 네. 아니, 무난하게 하이브라고 네. 하기에는 요즘 하이브 잡음이 네. 많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어도어의 실적 제외를 감안하면 19만 원대 이하에서는 가격 매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5월 말에 어도어와 관련된 분쟁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원래는 맞는데 한한령 재개 가능성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어요. 그렇다 맞아요. 보니 좀 모멘텀의 존재, 거기에 따른 주가 반응을 보니 그래도 긍정으로 흘러갈 수 있는 방향이 나타나서 매수가는 19만 5천 원. 지금 가격대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선 1차적인 물량의 매수가 가능함을 열어두고요. 목표가는 크게 위로 잡지는 않았어요. 22만 원 정도. 그 정도를 감안을 했고 손절가는 18만 원인데 19만 원 이하에서 손절에 대한 의미는 크게 없어요. 네. 그래서 약간의 부정적인 요소가 발생했을 때 어도어와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든 방향이 나타나면 그때는 좀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열어두겠습니다. 네, 하이브 어도와 관련해서 잡음들이 좀 많았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19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하이브만의 매력이 네. 작용할 수 있는 가격대고 이와 더불어 오늘 엔터주들의 강세 속에 그 안에서 가장 수상한 종목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럼 좀 아쉽지만 수상한 종목의 선정은 못된 DR텍에 대해서 왜 같이 좀 고민했는지 또 네. 그 의견 말씀 주셨잖아요. 네. 오늘 21%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의료기기 수출 이야기 어떻게 보시는지요? 시험 장비에 대한 수주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수주가 나왔는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못해도 한 50% 정도의 추가 수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해당 종목의 윗꼬리를 달고는 있지만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번의 시세는 더 가능하기에 함께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수술용 의료기기 수출 소식에 오늘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추후에 수주 모멘텀이라던가 계약 모멘텀이 나와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DR텍도 나는 고민을 해봤다. 네. 하지만 안전하게 하이브를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10가지 종목 고스톱 잘 확인해 보시고요. 100%의 성적표를 보여주신 이성훈 이사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